하루를 까는 언니와 함께 여는 방송 시작할게요. 내란의 힘, 문제 많은 원내대표 추경호죠. 사퇴하고 다시는 윤 씨가 불러도 돌아가지 않겠다 하는 추경호를 대타로 권성동을 점찍었다 하네요. 내용 보시죠. 권 의원은 오늘 기자들을 만나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추경호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죠. 윤 씨의 말을 들어주다가 정범이 되었잖아요. 권성동 또한 추경호 뒤를 따르겠다,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겠다 선포하더군요. 권성동 아직 국민의 맛을 못 봤죠. 그래서 까불죠. 그 뜨거운 맛을 볼 겁니다. 그러면 주랭랑을 치지 않을까요? 추 씨 따라가다 골로 갑니다. 또 다른 목적도 있겠죠. 명신이가 이를 갈고 있죠. 한동훈 찍어내라 하면서 내란의 힘 원내대표로 올렸나 보군요. 될지 모르겠지만 내란당은 곧 해체 각이잖아요. 권성동 하면 낄낄빠빠 할 텐데 겁도 많고 눈치 많이 보는 자 아닌가요? 과연 전국적으로 흐르는 내란당을 이끌어갈 심장이 될까 싶네요. 바로 윤 씨를 배신하지 않을까요? 어찌됐건 명신이가 밤낮으로 전화질을 하더니 권성동을 점찍어 내려보냈나 보군요. 내란의 힘 산 넘어 산이라고 윤상현이 대권의 꿈이 야무집니다. 당당히 국회에서 구라를 친 거 보니요. 그렇게 왕 한번 해보고 싶었나 보죠.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개업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말한 1997년 대법원 판례,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때 신군부 측이 주장한 무죄 논리는 이렇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네.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네.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신군부 측이 펼친 이 무죄 논리와 오늘 윤상현 의원의 주장이 상당히 비슷한데 당시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대법원 합의체는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절차 이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윤상현 의원이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렇게 한 건 사실이 아닌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법조계 의견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만약 윤 의원이 주장이 맞다면 또다시 윤 대통령이 계엄을 명령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배변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윤상현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거짓말을 했고요. 그 내용 또한 인지한다면 이자는 다시 윤 씨에게 계엄을 내려라 해도 합법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역시 내란당의 간신은 맞는군요. 그렇게도 왕이 한번 해보고 싶은가 봅니다. 인천 지역구에서는 퇴출하라라는 국민들의 소리가 들끓 텐데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자, 국민을 우습게 보는 자, 권력 한번 잡아보겠다고 열심히 사네요. 아이뉴스 24에 따르면 이날 회의장에 참석한 안철수 의원이 윤상현 입단속 좀 시켜요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송원석, 이미자 등 동료 의원들과의 단체 메시지방으로 보이는데 다른 사진에선 윤상현이 폭탄 문자를 부르네요라고 적힌 메시지도 확인됐습니다. 현재 내란당의 폭탄이 되어버렸네요. 입 열면 폭탄 문자가 쏟아지니 입 좀 닥쳐라 라는 내부의 현장입니다. 내란당의 무서운 존재가 되었네요. 그날의 진실이네요. 내란의 날, 불법 계엄이란 얘기죠. 의원님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날 저는 10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회의장에 들어갔는데요. 회의에 시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하는 상태였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무슨 회의를 하는 건지를 여쭈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딱 두 글자 들었습니다. 계엄 이런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그렇게 대기실처럼 앉아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대통령이 몇 분 동안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2, 3분 정도인데 지금 회의를 마칩니다라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이 당황해하면서 어디 가신 거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틀었습니다. 근데 육성이 흘러나온 겁니다. 10월 3일에 대한민국에는 국무회의도 국무위원도 없었군요. 저는 국무회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불법 계엄 내란이란 거죠. 국무회의도 없었다. 동네 양아치가 들렀다 갔다. 딱 그 수준이란 얘기죠. 2, 3분 왔다가 둘러보고 나 간다. 그리고 막지 마라. 그러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명신이 과거가 또 터졌네요. 9월 기억하시죠? 명신이 생일을 기점으로 운이 바뀌었다. 제가 말했었죠. 그 시점에 종묘 망묘류에 갔다고 합니다. 세계의 유산이죠.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런 일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서울 종묘에서 종교인들과 차담회를 연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종묘 안에서도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서 열린 행사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행이 종묘를 찾은 건 지난 9월 3일 오후였습니다. 당일날 알았습니다. 여사님 오신다는 건 당일날. 어떤 내용인지는 볼 줄도 몰랐죠. 외국 사람 두 분하고 생각하시는 분하고 4명이서 이렇게 같이 다니시는 걸. 김 여사 일행은 망묘루로 향했습니다. 망묘루는 평소에는 일반 방문객의 관람이 제한되는 곳입니다. 외국분 두 분하고 승려분하고 신부분하고 민간에 이렇게만 승용복을 입고 오신 것 같은데 보니까 옷을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직원들은 국가 공식 행사라면 참석자와 내용 등을 미리 알려왔을 것이라며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고 했습니다. 국가의 주요 사적을 개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종묘의 망묘류는 재앙 때 임금이 머물면서 사당을 바라보며 선왕과 종묘 사직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라네요. 왕이 되고 싶어 환장했네요. 온 나라를 헤집어 놓는군요. 세계 유산을 말이죠. 불법 부정 참 좋아해요, 명신이가.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기 마련이니 기다려봐야겠죠. 원주 갑 박정하 내란당의 의원이죠. 이자의 스승의 눈물이 담긴 호소입니다. 자네가 선택한 행복히 사는 길이 이렇게 사는 것인가? 자네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가? 자네는 유방 100세의 길을 포기하고 지금 악취 만년의 길로 접어들었어. 도대체 왜 그러나? 나는 그래도 대비를 통해서 김건희 표결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빠져나갈 때 자네가 거기 남아있길래 역시 박정하다 하고 기뻐했더니 조금 있으니까 없어졌더구만. 너무 실망스럽네. 자네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바라네. 원주 시민들에게 이렇게 더럽게 오고 가는 거 선생으로서 정말 참을 수 없는 시민의 품으로 정의의 편으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바라네. 원주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는 얘기죠. 원주의 쓰레기로 전락했으니 말이죠. 내란을 옹호하고 방탄하며 국민을 배신한 자이니 스승의 마음이 이리 슬프겠죠. 빠른 정신을 차려 스승의 눈물을 닦아주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텐데요. 돌아오는 탄핵에는 스승의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라보네요. 다시 돌아올 특검을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국민들의 무서움을 알아가는 듯합니다. 소수의 일부라도 움직이니 기대를 해보아야겠죠. 국민은 이길 겁니다. 그리고 이 윤 씨와 명신이를 국민 발 아래 꼭 무릎을 꿇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빵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모든 국민들이 보면서 즐거워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